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 36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선엔 아직 안 왔고요. 그죠? 상단선 위에 올라탔죠. 예, 지금 오늘 이번 달에 시작인데 바로 상단선 위에 올라갔어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관건이죠. 예, 436.73. 여기를 이제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일단 문제가 없어져요. 음, 정상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락해야 될 이유는 사라지는 거죠. 자, 고가를 넘으면 그 다음 위에 있는 상단선은 444 정도에 있기 때문에 444.62.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면 444.62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아직 하단선을 안 썼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흐름이 뭔가 하단선을 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단선이랑 부딪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다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올려서 상단선만 한 달 내내 싸우다가 상단선 위에서 끝나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마치 하단선이 닿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성이 돼 있죠. 예, 그 지난달도 보시면 시가 정도의 하단선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하단선은 그렇게 각도가 좋은 하단선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하단선은 407 라인에 있었는데 마치 하단선이 정말 잘 방어를 해서 올라간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하단선이 붙으면서 상승이 굉장히 잘 한 것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하단선은 이번 지난달 한 시가 수준? 예,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 자리 422 정도, 예, 저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머릿속에 있는 매수의 기준가는 422 정도예요. 그래서 422에서 414 사이, 여기 요 사이의 영역이 어쨌든 매수자가 내가 이번 달에 매수를 해봐야 되나 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매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딱 팔고 나오는 그런 식의 거래는 나쁘지 않겠지만 매수를 들고 장기간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려면 일단 개인이 현물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줘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인이 현물을 얼마나 샀냐면 아니, 팔았죠. 오늘 개인이 현물 얼마 팔았죠? 꽤 팔았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6,187억 팔았습니다. 6,187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6,317억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개인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수, 이거 찰떡궁합이죠. 이렇게 하면 지수 못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위로 뻗어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현물까지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아,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은 현물을 안 사네요. 예. 그나마 이게 정리를 해서 이 정도지 장중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종가에는 이제 361억 매도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외국인이 361억을 매도했지만 공매도는 3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5월 3일인가? 5월달 시작해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지금까지 누적된 공매도 금액이 아마 9.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거를 이제 선물로
생각하시면 선물 매도를 9.7조 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만기가 없는 선물 매도를 9.7조 원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저걸로 언제든지 돈을 벌겠다라는 의지인 거잖아요. 예, 공매도를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 이제 주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위 열려 있고 아래 열려 있고 이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 예, 제가 이건 위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는 쪽으로 다음 주는 따라가겠죠. 자, 이번 주에 양봉을 그리면 고가를 넘기 쉽고 저가를 지키기 좋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일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고가 저가를 지키면 매트릭스 구조상 고가 투자 심도도 상승하고 저가 투자 심도도 상승해요. 그러니까 예, 상승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에 만약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 고가 투자 심리도 고가를 올리기 어렵고 저가는 깨기 쉬우면 다음 주에 고가 투자 심도 내려가고 저가 투자 심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리는 봉의 방향대로 다음 주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거면 계속 양봉을 주봉이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도 오를 테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상승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되기 그 주말에 가까워지면 밑으로 쏟아지면 되죠. 그러면 음봉이 나면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와 저가를 예, 상승시키기 어렵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하락으로 기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로 갈 건지 움직이는 거고, 예, 이번 주에 가는 방향이 다음 주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지속성을 갖기에는 이게 일구간이 3개, 고가는 4개고 저가는 3개, 그죠? 종가도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가장 화려한 주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화려함을 잘 유지를 해놔야 다음 주까지도 그 여운이 이어져서 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주만 바짝하고 예, 주저앉으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안 좋겠죠. 자, 그렇고요. 주봉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일봉은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 상단선 거기서 멈췄습니다. 올렸다가 예, 그거만큼 이제 감아 주셨어요. 자, 내일로 가면 내일도 하단선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저가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 하단선은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선 429.36 정도에 있는 하단선을 활용해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는 매도가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는 올봉의 지난달 고가 436 있죠? 거기를 손절로 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분들은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봉을 가지고 매도 전략 쓰시기에는 각도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높아요. 그 얘기는 여기는 막힌다는 거죠. 여기 432 위로는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 433.73? 네, 내일 여기 못 가면 예, 여기를 못 가면 예, 오늘 고가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지수, 선물 월봉, 예, 여전히 전고 못 넘었죠. 전고 싸움 여기요, 여기 436.90. 예, 여기를 넘을 거냐? 다른 건 다 아무 관심 없다. 예, 여기를 넘어야 어쨌든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니까요. 예, 지금 머릿속에는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고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실제로 매수가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예요. 예, 422.3 정도? 예,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매수 영역이고요. 그것도
14.202 붕괴되지 않는 그 영역에서 딱 여기 시가에서 요 아래꼬리 요 정도 사이에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애매해요. 근데 이제 고가를 넘어가면 여기 445, 요 정도까지 445.20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다음 주 만기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제 차월물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선 422에서 414.20 사이의 영역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엔 398.25 라인까지의 하락도 감안하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지난달에 최저가 모드를 만들었는데도 이걸 감아 올렸어요. 나스닥도 이렇게 하고 필라델피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트가 다 그냥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미 차트는 다 망가졌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차트의 구조로 보면 이거는 내려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돈으로 붙잡고 계속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아직 하락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메이저들이 계속 매수해 가면서 하락을 막고 있는 거죠. 예.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생겨서 하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이거 반드시 하락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 못 해요. 예. 돈을 놓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다만 상승하는 걸 보면 지금 2010, 2021년 1월 달 한 달치 움직임 안에서 지금 5개월 동안 놀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요. 예. 한 달의 움직임, 그 한 달의 움직임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윗꼬리, 윗꼬리 크기 하나 안에서 봉이 5개가 들어있어요. 넘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음, 굉장히 황당한 거죠. 1월 달에 개인이 22조 원인가를 아마 매수했을 거예요. 현물을. 예.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한 현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가는 거죠. 저길 뚫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건데 수익도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5천억, 1조 뭐 이렇게 샀어야 수익을 주는데 22조 원을 사버렸기 때문에 1% 오르면 2,200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그렇게 계속 죽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설명드렸듯이, 그쵸? 위로 가도 흥, 아래로 가도 흥. 일봉, 여기 하단선이었고요. 거래량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도 거래량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신기하게 다 똑같이 생겼네. 예, 내일은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429.14. 그러면 보합이면 429.14에서 오늘 저가 427.05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죠. 등 까일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상단선 위에 있고 하단선은 요 시가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27,220원에서 저가인 26,225원 요 사이의 영역이 일단 매수자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매도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홀딩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홀딩을 해서 지난달 고가 넘으면 여기까지 29,880원? 29,924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봉은 위로 가시든 아래로 가시든 전혀 상관없고요. 예, 음? 일봉은 하단선에서 튕겨서 상단선 위에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서 멈췄습니다. 내일은 오늘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28,000원 정도 아래에 오늘 저가 사이 요 영역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오늘 저가 무너지면 없었던 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버스 곱버스죠. 곱버스 첫 번째 날에 매수가 또 왔어요. 그죠? 첫 번째 날에 매수가가 왔습니다. 1930 얼마죠 이게? 1935원 저가 15원. 예. 첫째 날에 왔어요. 매수가가 참 야속하기도 해요. 목표가는 죽어도 안 가는데 매수가는 툭 한번 찍어요.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환상이고요. 저가 붕괴되면 여기까지 고려하셔야죠. 일단 1857원 여기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가를 안 깨면 2045원 직행입니다. 저가 안 깨면 2045원 직행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코스피 200 지수에서 436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이유가 봉의 형태 때문에 그래요.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 답이 없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거래량만 나쁘지 않다면 볼린저 밴드에서 튕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만 늘지 않는다면. 맨날 거래량 늘려서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거래량 많이 줄였는데요? 이렇게 바닥으로 온 거 본 적 없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쫙 빠질 때, 여기 지금 작년, 여기가 11월 달부터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 쫙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래량. 이게 투매거든요, 투매. 예. 투매로,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올라갈 때도 팔면서 올라갔죠. 거래량 못 잡고 투매 한번 나오고, 두 번째 투매 나오고, 그죠? 투매. 1차 투매, 2차 투매, 3차 투매. 저는 여기서 잡을 줄 알았더니 안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매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래량이 잠수함처럼 아래로 깔리고 있어요. 이번 주 첫 번째 잠깐만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주봉 거래량 46.36%. 늘고 있어요. 예, 속 터지네요.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줄여주시면 좋은데 이틀 동안에 46%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늘고 있어요. 절대 안 줄이네요. 이거 줄이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건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할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몇 주째 횡보인지 알 수도 없어요. 5개월? 5개월 횡보했습니다. 5개월. 5개월째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까지가 1구간이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0구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가만 이제 지키는 봉이 하나 나오면 상승하는 거죠. 잘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하락 구간에 들어갔어요. 여기. 이게 3월달, 3월 29일 요 음봉이 하락 구간으로 밀어넣는 음봉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1구간이 쫙 주로 배치되어 있는 시간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주죠. 자, 이거를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상승 구간이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10개. 여기까지 하면 11개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그럼 11개 동안 뭐 했냐? 횡보했어요. 상승 시간에도 횡보, 하락 시간에도 횡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가 지키면 다시 상승 시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래 꼬리 달았어요. 근데 거래량은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네, 큰 의미는 없고요. 음, 저가를 지키면 상승할 수 있는데 저가를 붕괴하면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 방어해 주는 게 최선. 다른 건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다 했고요.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6,208억 매도, 기관이 샀죠. 그 중에 아마 증권이 샀을 거예요. 증권이 6,163억을 샀고 외국인은 그냥 매도한 거죠. 매도도 하고 공매도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6,317억을 샀는데 장중에 얼마까지 샀냐면 9,700억이요. 예, 그러니까 3,400억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장중에는 거의 1조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무섭게 올리는 거죠. 예. 근데 정작 이렇게 올렸는데 콜은 5억 샀고 풋옵션은 69억을 샀어요. 이거를 수량으로 보면 콜은 5천 계약, 그다음에 풋은 12,000 계약을 샀죠. 조금 특이한 흐름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외국인이 3일 동안 계속 자기네들이 품매도 해놓은 것들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407에서 397.5까지 품매도를 초반에 5월 21일 날 해놨었거든요. 제가 그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5월 21일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5월 21일자인데 이게 5월 20일에 여기 요 영역 407에서 397.5 요 영역에 있는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면요. 돈으로 하면 돈이잖아요. 100만 원. 100만, 1000만억, 70억이잖아요. 70억, 120억, 200, 260억, 260억에 310억, 33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만 따졌을 때 330억 원어치 매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날 외국인이 집행한 어, 품매도 비용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매도한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를 요 자리를 매도했어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누적을 해서 봐야겠죠. 누적을 해서 보면 이건 이제 누적 데이터예요. 누적 데이터로 보면 예, 이게 이제 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적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예, 만 개 있던 거 570, 저기 만 개 있던 거 5천 개 남았고요. 그죠? 407은 7,577개 있던 거는 199개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25,261개 어떤 건 지금 629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577개랑 25,261개는 전부 청산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11,797개 있던 거는 지금 4,611개니까 한 절반 이상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901개 있던 거는 12,923개가 됐으니까 이건 이제 늘렸죠. 그러니까 397은 더 팔고, 예. 다음에 400부터, 그죠? 400부터
400부터 그죠? 400부터 407까지는 다 줄였어요. 특히 요 영역 여기가 완전 줄었죠. 그러면 여기가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돈이 얼마 있었냐면 보세요. 자, 422 422에 돈을 얼마나 썼냐? 이거잖아요, 이거. 422가 이거 405 하고 402 요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194억이에요. 195억. 예, 195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300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195억을 회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0인데 57억 원을 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30억 정도 회수를 한 것으로 보여요. 70억 중에서는 반 정도 줄였으니까 여기도 30억. 그러면 30억, 190억, 그럼 220억이죠. 220억에 30억 더하면 250억. 예, 250억을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억 중에 250억을 회수했으면 거의 다 회수를 한 거죠. 느낌은 그래요. 아, 얘네들이 왜 이걸 다 정리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 100%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일주일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굳이 그죠? 굳이 청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특이한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요게 그 날짜예요. 요게 그 날짜 5월 21일에 벌어졌던 일이고 요게 현재인데 잘 보시면 422는 59에서 지금 1161이 됐으니까 요거는 매수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매도했다는 얘기고 요것도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15는 매수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만히 뒀고 410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407도 매수했고 405도 매수했고 402도 매수했고 400도 매수했고 그죠? 397만 매도했죠. 그러니까 400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400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뭘 했냐? 물량을 뺀 거죠. 자기네들이 분매도를 친 거를 이렇게 쓱 빼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밑에 요 영역 보세요. 여기는 건드리질 않아요. 예, 별로 건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매도를 걷어내면서 외과에 있는 풋은 그대로 내비뒀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407에서 397 사이에 있던 품매도를 걷어냈다. 예,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선물 매수를 하면서 그죠? 장이 안 빠지게 만들고 있는데 뒤에서는 5월 21일 날 300억을 들이밀었던 거를 한 250억 정도는 회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414 무너지면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414가 무너지면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14 무너지면 제가 보기에 어쩌면 요 해놓은 걸로 보면 400까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는 거는 월봉을 딱 봤을 때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436을 넘어야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436을 넘으면 444에서 445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개인의 곡선 이 그래프를 잠시 보여드릴 건데 이거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자료가 아니니까. 자, 누적으로만 보면 누적으로 개인만 볼게요. 누적으로 개인의 흐름만 딱 보면 어떠냐면 자, 개인이요. 개인은 여기 위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올라갈 거면 개인을 이쪽으로 밀어놔야 손실이 나는 거죠. 44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갈 팔자면
436을 넘어서 444 라인까지는 한번 밀고 올라가 볼 만한 상황이다. 그래야 개인이 이번 판에 돈을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위가 아니라 아래로 밀 거다. 그럼 아래로 밀면 396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96까지 밀 수 있다는 얘기는 407에서 397 사이에 있는 그 영역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잽싸게 407하고 397의 사이에 있던 품매도를 싹 다 걷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을 죽이는 방법은 444를 간다, 400을 무너뜨린다. 예.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남은 7일 동안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게 상방이면 444 라인 가셔서 물량 잘 파시면 되는 거고요. 그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다 그러면 400까지는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414가 무너지면 일단 400까지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매수 전략을 짜신다고 해도 400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어제 특이사항이 그거였어요. 407에서 397 사이에 있는 외국인이 쳐놓은 품매도를 다 걷어냈다 라는 게 굉장히 특이점이고요. 음, 오늘 개인이 완전히 상방에다가 배팅하고 끝났기 때문에, 예, 해외발 악재 뜨면 아주 제대로 골탕 먹을 그럴 구조예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니다. 그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